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들 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고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나면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그 이후의 삶을 상상합니다. 아침 햇살이 느긋하게 들어오는 집,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는 하루,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 여유로운 시간.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 맞았지만 그 전환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년 퇴직서를 제출하던 날의 기분은 묘합니다. 수십 년을 다닌 회사 문을 나서며 시원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잘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처음 며칠은 축제 같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낮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다른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살던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은퇴 전까지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늘 회의와 보고서 속에서 살았고 회사에서는 누구나 그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드디어 쉬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집에서 책도 읽으며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일에 마트를 가고 낮 시간에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싫다고 느꼈던 출근길이 그리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유 없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을 그만두니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바빠졌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괜히 지쳐 있었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됐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은퇴는 분명 전환이었지만 그는 그 전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직함을 내려놓은 뒤 남은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라는 축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새로운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환은 곧 혼란이 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이 씨 부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오랜 세월 근무했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부부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식사하며 평온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집의 중심이라고 느끼고 싶어 했고 아내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삶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내려온 지시와 보고의 리듬을 집 안에서도 유지하려 했고 아내는 그런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대화도 많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침묵이 늘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씨 부부는 말합니다. 은퇴는 둘을 더 가깝게 만들 줄 알았는데 각자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은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하루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균열이 드러납니다. 회사라는 외부 세계가 완충 역할을 해주던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던 감정들이 은퇴 이후에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쉼이 아니라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얼마면 충분할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따져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누구와 연결될지, 무엇으로 스스로를 설명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문장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전환은 곧 상실로 느껴집니다. 김 씨는 결국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리 일을 도우며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라고. 이 씨 부부도 각자의 시간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주 몇 회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자 오히려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관계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자동으로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법,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말입니다. 은퇴 후에 하루를 채울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퇴는 삶에서 물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 전환은 두렵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은퇴 이후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전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방향을 바꾸는 일이지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정지 상태로 오해합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고 책임에서도 벗어난 자유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은퇴 직후에는 달콤하게 작용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균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역할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소득보다 먼저 사람을 지탱합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었고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으며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주는 언어였습니다. 은퇴와 함께 그 언어가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큰 공백을 마주합니다. 이 공백은 휴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식이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하루를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은퇴 후 불안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설계에서 재무 계획만큼이나 비재무 계획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재무 계획이란 거창한 취미 목록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역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야 할 곳이 있는지, 오늘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역시 은퇴와 함께 재편됩니다. 부부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역할로 유지되던 균형은 은퇴와 함께 무너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성격이 아니라 역할의 충돌입니다. 집 안에서의 위치와 하루의 주도권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말과 행동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삶의 축을 유지할 때 관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은퇴는 둘이 하나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 각자가 다시 서는 시기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전환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답을 알고 시작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자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 사람도 있고 봉사나 공부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래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깊이는 오히려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줄일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역할을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불안을 외면할 때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불안을 덮으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은퇴는 잘못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르게 와 있을 뿐입니다.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전환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중심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흔들림이 따릅니다. 그 흔들림을 부정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무엇이 비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여전히 의미 있는지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말은 희망을 숨기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희망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열립니다. 지금의 혼란은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이전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작더라도 스스로의 것이 될 때 은퇴는 비로소 삶의 연장이 됩니다.